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힘들다 오늘 또. 자, 아니 경호 선수가 그냥 원 절구로 아주 7한 글씨까지 쓰셨어요. 많이 쓰셨어. 그래 공부하라 그래. 별내괴가 철암을 쓰던 얘기죠. 나온다 가야산. 원래 개심사는 상황상 개심사라고 써있거든. 거기에 코끼리 상자, 그죠? 그리고 왕은 왕왕자요 말 그대로. 코끼리, 왕코끼리. 가야 산세군중습이요 라박 천성맥상부로구나. 차행님어의 건면이 귀숙 서남 이길류로다. 가야산의 색깔이, 가야산색이 구름 속에 습해 있다는 얘기는 축축이 젖어 있어요. 안개가 껴가지고 비가 오니까 경사가 돌숲에 가서 숨었긴 했는데 그 가야산을 보니까 아주 그냥 구름 속에 꽉 껴가지고 습한 기운을 몰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가야산 빛은 구름 속에 젖어 있고 라박천성 맥상부로다. 라박천성, 라박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물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막 흘러가는, 비단처럼 흘러가는 그 나박천에, 나박천이라고 보통 그 절에 있는 산에 있는 그런 산 나박천이라고, 그 소리가 맥상부로구나 이 말이야. 맥, 이 귓가, 맥 위에서 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가까이 들린다, 멀리 들린다, 아주 가깝게 들리더라 이런 말이야. 그냥 물 흐르는 소리가, 응? 이 맥자는 이제 귀 맥자니까 귀 앞에 그 맥 위에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더라. 나박천 물소리가. 차행이 뭐의 건매요. 차행, 이 지금 가는 길, 이 길이 이미 늦었어. 틀려버렸다 이런 얘기지. 왜냐면 이 길은 무슨 길? 개심사 가는데 이 행로가 이미 늦어버렸어. 차행이 이미 늦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미 늦었고 또 의상과 옷과 건, 두건건, 옷과 옷과 두건이 이미 다 젖어버렸어. 매해버렸어요. 젖어버렸으니까 귀숙 서남 이길류라. 귀숙, 자 여기서 자고 가고, 이 선원에서 서남, 이름도 참 이쁘게도 지으시죠. 서남이랍니다. 서남.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알기에 그 문수사도 서남이었더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경호선사가 서남이라고 한 것은 전부 다 가서 뭐 한 곳이죠? 선방을 개설한 곳이에요. 들렸다 하면은 선방은 여럿이니까. 그래서 선방을 개설한 이 서남에서 내가 돌아가서 다시 머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귀숙을 보면은 무슨 말이 돼요? 문수사를 떠나왔는데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야. 가다가 뭐를 만나서? 비를 만나가지고 이미 어둡고 옷도 다 축축하게 젖어버렸어. 그래서 귀숙이라고 하는 게 그 말이죠. 그 경호선사가 문수사를 들린 이유는 뭐더라? 선방을 열고 다시 개심사에 가서도 선방을 열어주려고 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여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한 거를 계속 하신 거예요. 하한 거 여기도 하한 거를 하셨는데 선방으로 다시 들어가 자고, 선암에 가서 다시 들어가 자고, 이 길은 뭐예요? 그 다음날 놀자는 무슨 경호선사는 이게 놀자라는 뜻보다는 경호선사의 특징인데 한 곳에 머물고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한 곳에 머물면 큰일 나요. 잡히니까 여기나 저기나 떠돌이로 다니자라는 의미로 항상 이 유자를 써요. 떠돌 유자를 아주 그냥 유랑객이요. 다음날 가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어디에서, 문수사에서 개심사로 가는 중간에서 써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자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선방을 개설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내린 소낙비로 가야산 산빛은 구름 속에 젖어 있고, 갑자기 쏟아져 내린 소낙비로 불안한 나박천 물소리는 길가에까지 크게 들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 이 비만 아니었어도 지금 아마도 경호는 개심사에 도착하지 아니었을까? 공연히 미련을 가져본다. 그러나 도중에 비를 만나 피하는 동안날은 이미
피하는 동안 떼어야지. 다른 님이 저물었고 옷은 흠뻑 젖었으니 오늘 개심사에 당도하기는 당연히 클러버렸어. 저물었는데 가까운 남자에 들어가서 내일 다시 산행을 계속하기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 가까운 남자 이름이 뭐더라? 문수사더라. 문수사도 선암이라고 하니까 경서사는 문수사에도 선방을 개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죠. 놀리느라고 옹알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초라한 비 맞은 늙은 중 경어가 쭈글쭈글쭈글하고 있죠. 여기서 가야산은 상왕산이라고도 하는데 나오네. 상왕산은 코끼리 부처님, 특히 상왕산은 코끼리상이니까 가야산은 이미 부처님 산이에요. 부처님 산. 부처님이 주석하고 계신다 그래서 상왕사라고 하죠. 개심사라는 이름도 마음을 여는 문, 마음을 여는 절, 개심사. 누구한테 개심이 열렸다 그랬죠? 강한남 스님한테 중원이는 개심은 열렸다라고 했어요. 다 깨달았다고는 안 했죠. 중남 서산시와 예산군 그리고 당진군을 끼고 있는 가야산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서산시도 있고 예산군도 있고 당진군도 있고. 가야산은 보원사도 있고 개심사도 있고 일락사도 있고 월락사도 있고 보덕사도 있고 원유암도 있고 백제 초기부터 들어선 사찰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요. 자리하고 있는 천년고찰의 문화의 성지죠. 이 중 원유암이 있어요. 원유암 있어요 없어요? 원유암은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가 당항성에 그러니까 남양주 가까운 당양성 가까이에 원효암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원효가 해골바가지를 먹은 곳이 그거예요. 네네. 여기 당진군. 예. 이중 원효암은 해골바가지로 유명한 그 남자로 당항성 말했잖아요. 지금 당항선에서 중국에 건너가려고 해요. 당항선은 어디에 있어? 당진군 거기에 있어요. 건너가려던 남양주 그 서해안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그 원효암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종 경화가 하룻밤 보고 남자는 어디였을까?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문수사였더라. 서남이래잖아. 서남. 응? 아무나 서남 붙여주나? 경화선사가 아무나 서남을 붙여주지 않아요. 아무데나. 거기서 분명히 선방을 열었기 때문에 서남이라고 했어. 그래서 문수사는 선방이야. 오늘 낮에 멀쩡하던 날에 구름 한 점 없이 해님이 쨍쨍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야. 호랑이 장가가는 날. 여름날 장막비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니 정처 없이 떠도는 늙은 충은 비를 패 돌숲에 몸을 숨겼더라 이런 얘기죠. 돌이나 아니나 두어 개 있다는 거죠. 여름인데도 비를 맞아 서늘한 기운이 여름답지 않겠어. 느랑아주 경사 추워요. 기운이 스산기를 느낀다. 가을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들늙은이 이 가련한 중에 공백한 모습을 서동들이 지나가면서 뭐하더라? 끼득끼득대고 끼득끼득 중이 비 맞았네 이렇게 하면서 가야산 산빛은 장맛빛 구름 속에 고스란히 젖어 있어요. 나박전불 소리는 장마에 물이 불어가지고 길가에까지 그냥 물이 뿌르면은 확 하잖아요. 비가 잠깐 쏟아져도 소낙비가 쏟아지면은 그 나박천불이 넘쳐나요. 이미 날은 저물었고 옷 또한 흠뻑 젖어 늙은 노승 경호는 물에 빠진 샹쥐꼴이었으니 오늘은 문수사 선실함자에 들어가자. 네, 다시 주한바 없는 유람하고 싶다고 말하는 경호선 승경은 이곳에서 탄잠을 잤다 이런 얘기죠. 문수사는 대한불교조 개정 제7부 수독사 발사죠. 수독사의 발사이다. 누가 창건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가라모 배치나 전하는 유물로가 별로 없어. 유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는 도둑들이 극락버전을 제외한 모든 정각을 다 불태워버렸더라. 라는 말이 전할뿐 자세한 연약을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발언한 발언문에 따르면 이 극락버전은 1346년 고려 충목한 2년에 조성되어 임진왜란 때 중건되었다고 합니다. 300명의 발언자 이름이 적혀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문수사야. 경호선사가 선방을 개설한 문수사라고. 함께 들어있던 구역 인왕경과 의천 속장경 강기, 의천에 속장경이 있죠, 그죠? 등은 국문학사와 인쇄 발달에 중요한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인왕경이
많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경선사가 아마 여기서 인왕경을 보고 인왕경을 인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용하신 것 같아요. 극락보전 내부에는 금동선세 좌불사상과 관세음보살상과 심령나한상이 보셔져 있고 나한상 사이에는 보살상 내구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보라로는 1892년 금호가 그린 3세 후불탱화가 있고 1919년 몽화가 그린 현행탱화가 있고 1998년에 제작된 지장탱화하고 신중탱화가 있어요. 나름으로 오밀조밀해요. 1774년 영조에 50년에 제작된 지왕시황도는 현재 수덕사 성물박물관으로 전시대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더라? 문수사에 있었더라. 문수사에 그냥 놔뒀지 무슨 박물관으로 옮겨. 여기가 또 불타고 그러면 위험하다 해서 옮겨갔겠지. 아이? 극락보전에는 이 밖에 1892년에 제작된 현판과 1892년이면 경화선사 계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1910년에 쓰여진 문수사 불량계기가 걸려있다. 문수사의 확실한 창건연대 기록은 전하지 않아. 경화선사가 이 문수사를 여러 번 간 거야. 왜냐면은 그 현판도 그렇고 정확한 창건연대를 알 수 없지만 1973년에 극락실전 내에 안치된 금동열애자상에서 발견된 파란문에는 고려 제29대 충목항이란 기록이 있어 고려 때 창건된 사찰로 추정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한편 파란문 발견 시에 생모시도 있고 단수포도 있고 쌀도 있고 보리 등 600여 점이 함께 발견되기도 해서 또 주목을 끌기도 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문수사는 아주 조용해요. 아주 조용해요. 아늑하고 포근하고 조용한 산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봄철에는 주위의 산과 목장의 벚꽃과 야상이가 오래돼서 한 폭의 동화야처럼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운 동화야를 연상케 했으니 포근하고 편안해요. 문수사 극락보전은 주심포식 타보식과 결중한 아름다운 건물로 건물도 멋있어.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으로 지정되어 있다. 앞칸색칸과 역칸 이칸 규모이며 지붕 앞면이 사람 인자를 보이는 맛배지붕 있죠. 맛배지붕 알죠? 이렇게 맛배지붕 사람 인자 모양으로 이렇게 촥 맛배지붕. 지붕 처마를 받치면서 장식을 겸한 공포가 기둥이와 기둥 사이에 놓이는 다포식 건물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공포라는 거 이게 떼어 있는 거 있죠. 공포가 있어요. 건물이 괜찮고 멋있어요. 앞면과 뒷면의 기둥 사이마다 2개의 공포를 배치했으며 옆면에는 공포를 두지 않아서 맛배지붕으로 딱 대버렸어요. 건물과 일반적인 옆면 설계 방식을 따르고 있고 내부에는 중앙에 불단을 배치하고 그 위에는 화려한 닷집을 달아줬어요. 닷집까지 있어서 제법 아기자기하고 옹기종기하고 멋있어요. 닷집이 있습니다.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깔아서 의식을 행사할 때나 돌을 닦는 데 도움이 되게 했으며 우물마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우물정자를 해가지고 마루를 깔았다는 얘기죠. 극락보전은 조각수법이 매우 수려하고 웅장하며 열애상을 비롯하여 3세 불상과 나한상과 각종 탱화 등 많은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지금 뭐 설명하고 있죠? 문수사 가세요. 극락보전 내에 봉안된 금동열의 자불상으로 안전 높이는 70cm, 무릎 폭은 50cm다. 이 자불상은 고려제 제19대 충무강에 대한 단화 금동불상으로 장곡사도 있죠. 장곡사, 금동약사 자불상과 후기 불상의 양식을 대표하고 있는 양식이에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장곡사도 그렇고 여기 문수사도 그렇고 고려시대 거죠. 장곡사는 약사의 레볼 아까 있죠. 계란형의 가르면 얼굴, 갈관을 적정한 눈도 예쁘고 몸도 예쁘고 얼굴도 그때 당시에는 그 부처님을 그렇게 하셨나봐. 고려시대 부처님들이. 오똑한 콧날 미소를 머금은 단정한 입 등 섬세한 표현이 단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균형 잡힌 체구에 하품 중생인의 손모습 등 신체는 현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조각이 굉장히 섬세하고 인간의 모습에 가깝다 이런 얘기죠. 또한 신체의 특징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가해진 옷주름, 왼쪽 팔꿈치에 이런 모양의 주름이 있어요. 가슴에 승각기, 띠매듭 등은 모든 점에서 장곡사 불상과 동일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곡사 할 때에 그 조성하신
그 저기 장인이 그 문수사까지 같이 하지 않았는가. 비슷하니까. 조상연대도 똑같아요. 조상연대도 같고 같은 인근에 있잖아요. 장국사하고 가까워진 같은 조각가의 작품이거나 같은 조각가지 당연히. 혹은 동일 유파의 작품일 가능성이 같은 조각가가 하신 거예요. 문수사도 하시고 장국사도 하시고 고막히 그지없죠. 섬세하신 분이 하신 것 같아요. 문수사는 근데 역시 폐사되고 산기슭에는 독한 전당만이 남아있어 중이 사는데 예전부터 전해오기를 그 절에는 중후 풍속이 극악하여 조금만 그들을 경계치 않냐면 문득 남의 집에 불을 넣고 대살가기가 일수이다라고 써있답니다. 이 문수사가 약간 그러한 기질이 있는 곳이에요. 문제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아마 그 폐가처럼 돼 있어가지고 경산사 당시에도 아마 그렇게 깊은 곳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문수사가 그때 당시에는 산적들도 많고 이상한 그것도 많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문수사는 그 역사가 있는 절이고 또 경선사가 선빵을 개설한 곳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고승이라 추앙받던 성녀들도 이 절에서 거주만 하면 도적중이 된다고. 도적 그러니까 산적. 거기 터가 그런 것 같아. 터가 도적이 된다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는 상황산 문수사. 상황산 문수사. 그래서 문수보살이 제대로 했나? 그 절 이름이 문수사라는 거. 운산면 태운 운산 있잖아. 운산. 운산명 태운이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절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 이 절에만 오면 고승도 도적이 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문수사 전경은 그렇게 이곳을 찾으면 위에 있는 기록들에 대해서 조금씩 의문점이 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런 그게 있지만 가보면 엄청 아름다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편안하고 아름답고 포근하고 그냥 평화로워요. 탁 트인 전경과 뒤에는 병풍 같은 산과 계곡이 둘러쳐 있는 이 아름다운 절에서 도대체 뭔 산적이란 말인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 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고승의 전설이 전해오지 못할 망정 도둑 중에 전설이 내려온다는 것은 절대 믿기지 않아요. 그래서 차도 너무씩 마시고 왔는데 아름다운 그 좌상도 저기 있는데 규모가 있는 절이었으니 규모가 있다니까요. 조선시대 도적들을 습격을 받아 극락전만 남기고 모두 타버렸다고 전해지고 있어. 지금 있는 극락정도 조선시대에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산세를 정하는 가야산 줄기이지만 이 절이 자비명을 특별한 산세를 가지고 있다는 뭔가 음과 양이 같이 있는 기세가 지세가 산세가 세다는 거예요. 세. 그러니까 경호사가 문수사가 다시 갔겠지. 그래서 그 문수사는 특별히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작은 남자예요. 봄이면 온갖 종류의 꽃이 피어 암자는 아니야. 절이긴 한데 온갖 종류의 꽃이 피어 다른 종류로 보이지만 워낙 산세가 좋아가지고 겨울에도 또 있어요. 그 멋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어요. 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겨울에도 그 꽃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 문수사. 오히려 항상 나뭇가지 사이로 비는 굴곡진 산의 핵이 참으로 힘차고 당당하다. 뒤에는 어디서 쏟아지지 못한 높은 봉우리들이 축축축축 있고 앞에 계곡 뒤에는 능선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내 개심사 가는 길에 있으니까 상황산 개심사 가는 길에 그 운산면에 있는 것, 운산면 사이에 능선을 따라 배곡해 들어서 있는 소나무의 키는 잘은 안 보여요. 찾아야지 돼요. 깊지 않지만 숨어 있지. 소나무의 키의 행렬은 보기만 해도 절로 감탄을 내뿜게 하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수사라는 절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이중성을 띤 그 야리꾸리한 산적이 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신기함을 간직한 약간의 신비로움이 있는 그러한 절이 이 문수사 같아요.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뜻밖의 생각도 안 했는데 경화선사가 비 맞아가지고 뜻밖의 거기를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뜻밖의 거기를 들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를 얻어 마시고 그런 기억이 남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문수사였어요. 한번 들으면은 경화선사 그걸 놓칠 뻔했지. 경화선사가 다녀가셨다는 거를. 근데 그 스님이 일러줘가지고
또 문수사에 경호선사가 간다고, 우리가 선처순례 간다고, 개심사 간다니까 그 문수사도 경호사가 계셨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들리게 되는 그러한 의미 있는 건진 사찰, 건진 사찰이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찰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 경호는 이 사찰의 형체에 흠뻑 취하여, 아니야, 흠뻑 취하지. 그 유혹을 차마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어차피 석양도 치고 옷도 젖었지만 핑계 삼아 사찰에 워낙 좋으니까, 이 멋진 지형이 봄이 되면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있는 이곳 문수사에서 하룻밤을 기어코 유하고, 기어코 유해? 하룻밤을 유하고, 그 다음날 개심사로 뭐 이길날 뭐래요? 응? 떠돈대? 뭘 떠돌아, 이런 겠죠. 그래서 개심사로 떠나갔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또 뭐냐, 이거는 이 경호선사의 그거를 석양이 이미 져가지고 간다라고 했지만, 사실 저의 바람은 이거죠. 뭐 이거예요. 예. 그게 뭘까요? 일원상이지, 뭘. 일원상.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들어있는 일원상,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늘상 수행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라 반드시 아이고, 이걸 끊어야 되는데 왜 안 오냐.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164장 탑사에서 시야수다. 이야, 이거는 갑자기 왜 탑사로 가는지. 탑사는 어디 있죠? 탑사는 마이산에 있어요. 진안 금당산 마이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하고 그 마이산으로 넘어가는 것 같네. 그죠? 그 다음에 이 164회 장에서 보니까 탑사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탑사에서 시한수를 읊다가 제목이 되고 보니까, 맞아? 진짜네. 진짜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려
다음은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해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앙송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요정하네.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의 뜻으로 성불하십시오.